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일 교수법 4강 바일 1권의 내용 조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악기 소개 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상황이랑 좀 달라졌죠. 왜냐면 지난주에 3강 내용에서 원래는 각 권, 바일 1, 2, 3, 4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어, 훑어보려고 했으나 1권 중반 부분까지 하다가 이제 1시간 반을 넘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중단을 하고 그 부분부터 이제 못했던 부분부터 4강 시기에 이어가서 연결을 해보려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음, 어, 생각을 해보니 그 각 권의 내용은 네, 어차피 우리가 어, 그 각 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한다는 것이 과연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사실은 그 중요한 본질적인 작업은 음 우리가 어느 만큼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초심자들에게 그 바이엘의 내용을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을 어느 만큼 이 원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고, 어, 그 뿌리의 내용을 교수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그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 그래서 잎사귀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 나무는 이런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바이 1권의 과정이, 그 사이에, 줄기와 기둥과 이런 그 경로를 제시할 때는 또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 이런 조금 더, 바로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전달을 하실 때, 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와닿을 수 있는 그 얘기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교수자의 입장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갖춰야 할 내용들을, 어, 처음부터 빨리 전달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내용은 뭐, 차차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수업 계획대로, 바이엘 1권의 내용 첫 번째 순서 악기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번 학기, 까지 계획된 내용은 1권을 뜯어보는 내용들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지난 시간에 미처 못한 2권, 3권, 4권의 내용은, 어, 2학기, 3학기, 4학기에 이어가야 마땅하겠지만, 사실은 1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1권에서 약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어, 아마도 시스템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밑그림 그리기, 역할로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일단은 버려두고, 일단은 뒤로 치워두고, 네. 원래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 먹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학습 개요, 학습 목표, 바이엘 교재 1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해당 부분이 파생된 원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피아노 전공을 대학교에서 피아노 내지는 건반 음악을 전공을 하셨다면
분명히 배우셨을, 한 번쯤은 익히셨을 그런 내용일 텐데요. 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으면서, 이 부분은 좀 연주자로서 앞으로, 음악을 생업을 삼아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로서 살아갈 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기억을 하려고 애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은 좀 이렇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뭐 별로 흥미외라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었을 텐데 사실은 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이제 교수자로서 무언가를 쉽게 전달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초심자에게 쉽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원천 자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원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경험으로는 결국에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퍼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잉 내지는 무대 위에 연주 퍼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말로 글로 음악에 대해서 잘 알고 읽고 쓰고 할 수 있어도 연주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도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이제 배웠던 뭐 봤던 글들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음, 한번 다시 실제 자료를 읽고 정리를 하면서 리뷰를 하시면서 자기 말로 적어 보시거나 말을 해 보시거나 어, 그렇게 해 보시는 그 수행의 과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력이 많으시거나 어, 바로 이제 졸업 후에 바로 이제 교습자로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따끈따끈하게 배웠다 뭐 피아노 교수법이라든지 뭐 음악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커리어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다듬으실 기회도 있으셨을 거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교수 스타일에 녹아들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음, 어,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뭐 일을 온오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시 관련한 그 작품 레슨 위주로 수업을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적인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서 초심자를 위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조금 이게 훈련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 이게 쉬운 말로 전달,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안하게 전달,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않으면서 화내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과정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원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생님들 각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말로 쉬운 말로 초심자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표현하거나 요거를 조금 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부분이라는 건 이제 초심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의 내용인 거죠. 자료의 형태. 그런 부분의 교습 목적 및 훈련의 최종 목표. 이 초심자가 이러한 바텀 부분을 훈련을 해서 스텝업을 했을 때 결국
우리 그 교수자가 갖춘 정도의 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텝업이 어느 수준부터는 스스로 가능할 수 있도록, 내지는 그 탑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어떠한 욕구, 호기심, 그런 것이 계속, 자발적으로 생겨나도록, 음, 그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뭐 전공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연락을 받으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씩 하나씩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그 학생이 정말 실제 전공자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음악 교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음악이라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 학생들의 뭐 자녀라든지, 그 학생들의 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어떤 선순환을 생각을 하면서 어, 모든 그 사람들 안에는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제가 잠깐 공부했던 음악 치료 어, 한 그 철학 중에 하나인 노들프 라미스라는 그 음악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음악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뮤지컬 차일드라는 뮤직 차일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음악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생님들과의 어떠한 그 연결고리 어떠한 그 선생님들의 학생을 향한 어떠한 터치,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들의 음악가가 자극을 받아서, 또 창조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고, 그것들이 또 주변에, 그 학생의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어,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고,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음악으로, 음악을 최대한 널리 널리 퍼뜨리는, 이 음악이라는 이, 뭐, 뭐라고 할까요? 좋다면 좋고, 뭐, 징글징글하다면 징글징글한 이 음악이라는 씨앗을 최대한 많이 파종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이 또 다른 파종을 할 수 있게, 어, 그렇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희망사항. 자, 그래서 학습 내용, 오늘의 우리의 학습 내용은, 그래서 바이엘에서 어떤 식으로 악기를 소개하는지 봐야 되겠죠. 피아노의 종류,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소리와 주법의 특성, 요렇게 세 갈래로 이제 악기 소개를 하는 방법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초심자를 위한 악기 소개의 목적이 무엇이냐, 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참고사항, 플러스로 선생님들께서 한번, 어,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학생이 너무 지루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참고적인 활동들도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과외 교재 진행 방식 얘기하면서 각 권의 키 컨텐츠 살펴보다가 1권의 핵심 학습 주제들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됐죠. 이미지 그림 설명 짧은 악보 연습곡 악보들을 통해서 어, 그 선생님들이 아이의 1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실 수 있고, 음, 그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작업을 또, 그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교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었는데, 반영 방식과 연습 분량을 제시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을, 여기까지 했으면 잘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해. 그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 그 다음 내용은, 오늘 요만큼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 거야. 일단 알아만 놔. 이런 거가 있다는 거.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천적인 내용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메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악기 소개 파트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관련 주제, 어, 일단 얘가 피아노야 하고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를 피아노라고 해. 어, 그래서 이미지, 그림 또는 실사로 책에 그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피아노란 악기를 학생이 직접 관찰하고 터치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촉각이 어떤지, 뭐 청각적인 반응, 그다음에 그 학생의 말로 하는 묘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고 관찰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피아노의 종류. 피아노의 종류에는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피아노.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소개가 되죠. 뭐, 오르간, 뭐, 그 다음에 멜로디언, 뭐, 신디사이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기들, 소개된 교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정도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종류가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현장의 교육기관에 세 가지 종류의 피아노가 다 있다고 하면 세 가지 종류의 피아노를 다 한 번씩 첫 시간에 음, 시간을 들이셔서 첫 시간에 20분 정도 시간 들여셔야 되는 그게 좋아요. 그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수업 시간을 따로 미리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엄청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직접 관찰, 터치, 소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고요. 음, 근데 이거를 항상, 음, 그 20분 안에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만져보고. 또 학생이 막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매몰차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 조절 그 능력이, 결국엔 현장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은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 친구들, 에 대해서, 어, 소개하는 말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저기 바깥에 홀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나중에 쳐볼 건데, 저 친구가 바로 그랜드 피아노고,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레슨하고 있는 피아노, 요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피아노라서 영어로 upright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옆에 구석에 있는 디지털 피아노,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 나중에 쳐볼 거야. 어, 요런 정도로라도, 바쁠 때에 그런 정도로라도 해주시고, 이제 레슨 시간이 종료된 후에 혹시나 연습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이 있다면 아이한테 직접 가서 한 번씩 쳐보고 와, 한번 소리가 어떤지 눌러보고 와, 라고 해서, 아이가 탐색의 시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들으시면서 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음, 좀 조절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 현 건반 보면대 의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자 악보를 꽂아놓는 이런 부분 보면 돼. 악보를 거치시켜서 악보를 놓고 넘기면서 보는 이게 보면 돼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업라이트 피아노만 있으신 경우라도 그 뚜껑을 잠깐 열어서 그 현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음, 현하고 해머, 댐퍼, 건반, 페달 요거는 다 장치이지만, 그 터치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아이 내지는 학생이 직접 그 손으로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조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피아노라는 악기 안에는 요런 세세한 장치들이 있구나. 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악기가, 굉장히 고가의, 절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악기라는 점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앞으로 피아노 연습하다가 아무리 힘이 들고 짜증이 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를 함부로 다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뭐, 이런 거 예시를 해주실 필요는 없죠. 해주는 순간,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냥, 그냥 뭉뚱그려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악기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음, 이 모든 장치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든 거야. 공장에서 물론 뽑아내고 깎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다 손으로 검토를 하고 완성을 시키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싸. 그래서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음, 많은 돈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멋지고 어, 고급스러운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요렇게. 음. 그래서 아이가 그 학생이 악기를, 알게 되면서 친숙함이 생기고 친밀함이 생기고 약간의 이제 크잖아요. 어쨌든 본인 몸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를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좀 처음부터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포심을, 두려움을 줄여주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세세한 내부 부분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눈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뭔가 괴물이 숨어 있어서 막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건반과 다 연결된 장치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절을 하는 그런 악기라는 점. 근데 많은 크고 작은 부품들로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하고, 그래서 피아노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잘 섬세하게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피아노랑 점점 친해져 가면 되는 거야. 요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앞으로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 학생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대함에 있어서 서로가 존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절대로 이제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악기라는 점,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어, 수업 과정에서 이 친구가 악기에 대한 약간의 친밀감과 약간의 경외감을 가지고 신기함, 대단한 악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 자체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아주 단순한 곡이라도 잘 연주를 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함 그런 것들을 동시에 향상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음. 아이고 그냥 누구나 다 배우는 거고 아무나 치는 거 그냥 누르면 소리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일단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 조금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고요. 음, 그래서 피아노의 역사에 관해서도 뭐 설명이 교재에 따라서 다르죠. 뭐 크리스토포리 소개부터 1709년 어쩌고 하면서 메디치 가문 뭐 이야기 설명해주고 이런 내용도 나오는 그런 교재도 있겠지만은 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여유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로 소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요즘 학습 만화 같은 거
음악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비치를 해두면 아이들이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죠. 이미 집에서 다 보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개를 시켜주시면 또 재밌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흥미 유발될 수 있겠고요. 소리와 주법의 특성에 대해서도 아마 교재에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건반 악기에 대한 특성, 뭐 예를 들면 현으로 현을 타기적으로 울려서 소리를 내는데 그 울리는 방식이 건반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있는 교재가 있을 거고 없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연주해 주시고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예를 들면, 4, 50분 개인 레슨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첫 번째 시간을 악기 소개, 탐색, 요런 시간으로 만들면서 재미있게 꾸려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걸 꼭 뭐, 한 시간 내에 한다기보다는, 앞부분, 뭐, 명칭까지, 라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장치별 기능, 뭐 주법의 특성 이런 건 이제 점차 배워가면서 또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악기여서 우리 학생이 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멋있고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서로 피아노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 악기에 대한 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어,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또 하나의 책을 가져왔는데, 이 피아노 조율 관련 기술이라는 요 정도 되는 책이고요. 일진사라는 출판사에서 편찬을 한 책이고, 사단법인이겠죠. 한국 피아노 조율사 협회 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엮으셔서 이 여러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각 부분을 저술을 하셨고요. 음, 피아노 우리가 조율을 하진 못하지만 항상 조율을 의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조율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 소리 이상해요 이런 거 많죠. 건반이 안 나와요. 근데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스프링 장치라던가 뭐 이제 간단하게 약간의 이제 조작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우리가 살짝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임근변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인 경우가 꽤 있잖아요. 졸사 선생님은 이제 뭐 이제 모시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고, 가장 좋은 점은 이 피아노의 종류,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피아노란 악기가 고유하게 가진 소리와 주법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소리의 특성, 어, 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 목차랑 찾아보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실 때마다 이제 현장에 비치해 두시고 필요하시고 궁금하실 때마다 빨리빨리 찾아보실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매우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사진 자료, 도표 자료, 어떤 기술적인 자료들도 상당히 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조율사 시험을 보시는 그런 교재겠죠? 음,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저는 책이나 악보가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음, 네, 비치해 놓으시기를 또 추천을 드려보면서
자, 그래서 갑자기 피아노 문헌 시간이 됐죠? 피아노의 종류. 클라비코드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자, 다리가 달린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탄젠트, 탄젠트와 그 플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치, 어, 뭐 덜시머 이런 그 악기들 기억나시나요? 어, 류트 그 눕혀놓은 것 같이 생긴 이렇게 팅팅 이렇게 때리는 양금 같이 생긴 그런 악기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프시코드 내부 구조, 음, 그렇죠. 이게 이제 하프시코드의 액션이라면 이제 피아노의 액션과 또 유사한 점과 다른 점 있을 것이고 피아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머가 때리는 거고 하프시코드는 뜯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피아노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버지널이라는 악기. 저도 이 교재를 다시 리뷰를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문헌 시간에 그 문헌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교재의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유럽 사람이면 그 영국 15세기 뭐 14세기 이때쯤에 어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막 개발된 그 악기들에 대해서 조금 빠삭하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이면은 뭐 이렇게 피아노 브랜드 위주로 빨리 가는 것 같고 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뒤섞여 있었거든요, 저도. 버디너리, 뭐, 걔가 걔고, 네가 걔고, 이렇게 클라비 코드에 뭐, 그다음에 뭐, 하프시 코드, 뭐, 버디너리, 그러면 클라비 코드에 할아버지고, 뭐 일단 가로로 있으면은 그 클라비 코드 계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모양,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이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스피넷,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도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넷도 그 하프시코드 플렉트럼이 있으니까 하프시코드의 뭐 전신 악기인지 그 뒤인지 뭐 아무튼 막 다 섞여 있었는데 이 교재에서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름이 다른 친구들은 다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음. 한편으로 심지어 어떤 옛날 피아노 분원 교재에서는 그 하프시코드, 그러니까 클라비코드라는 이름 자체가 하프시코드의 어떤 다른 나라 무슨 방언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클라비코드 이퀄 하프시코드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클라비코드라고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하프시코드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혼동을 시켜놓은 교재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교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헌 공부할 때도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름이 다르면, 어, 그 다른 종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뭘 보고 아느냐? 액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액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래서 이 액션 장치의 고안, 이 액션 장치의 발전에 따라서, 저 앞에 이제 덜시머에서 쭉쭉쭉 해가지고, 어, 피아노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음,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액션 장치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땐 저랬고 저땐 저랬고 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또 그쪽으로 뭐 더 심각하게 공부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피아노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피아노의 종류, 그다음에 피아노의 액션의 어떤 구조, 간단하게나마, 어, 그다음에 그 액션이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음색이 변하는, 그 요인들이 있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구체적인 그림은 가지고 계셔야 이제 아이들에게 내지는 특히나 성인이나 노인 그 학생분들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막 선생님의, 분명히 그분들이 전문성을 시험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음, 평소에 궁금하단 거를 물어보시는 거겠죠. 저도 며칠 전, 지난주에 저에게 그 전자오르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음악학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자오르간도 가르치는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자오르간은 제가 오르간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어쨌든 예상치 못할 많은, 질문들과 그런 어떤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로서 어쨌든 이놈의 피아노라는 장치가 어느 부분이 어둠에 붙어 있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가 울려나며 이게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이제 피아노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피아노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거든. 걔네들은 또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백과사전 같은 거 즐겨보는 친구들은 또, 그 아까 학습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즐겨보는 친구들 또 와서 질문을 퍼볼 수 있죠. 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일격을 날려서 이제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선생님 역시 알고 계셨구나. 이거 만화에서 봤는데, 설마 모르실까 했지만 역시나 알고 계셨구나. 라는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 크리스토퍼 리가 만든 초기 피아노, 그냥 피아노 같이 생겼죠. 딱 오늘날에, 그랜드 피아노 모양을 하고 있고, 초기 메커니즘도 지금의 액션에 비해서 이제, 네. 일단 위치라든지 여기에 이제 건반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건반 그 보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기초 틀을,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쨌든 크리스토퍼리가 처음에 고안한 피아노라는 장치, 피아노라는 그 악기의 액션 장치를 계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뭐 점점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해머 장치가 양털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현도 점점 선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또 이제 현의 장력을 충분하게 얻으면서도 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 이 생기고 그다음에 피아노의 몸체 자체도 더 울림을 견디도록 하고 세월이 지나도 견고하게끔 하기 위해 철로 된 소재를 강철 소재를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현대 피아노에서 중요한 장치인 이스케이프먼트를 뭐 에라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액션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페달. 페달도 업라이트 페달이랑 그 그랜드 페달이랑 다르죠.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리뷰를 조금 진지하게 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프로로서 멋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악기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되는가 그 내부의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자신감이 있으시면 선생님들 자체도 피아노를 대하는 느낌 음, 이게 확 편안해지시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조율, 도 하실 수 있고, 이게 잘 모르는 세계는 내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 강조도 해드리고, 저는 책 선물도 사실 많이 드렸었거든요. 어, 읽고, 보고 하는 것이 다 그 선생님들의 자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 저도 뭐 영상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양질의 좋은 강의들, 내용들을 다 습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두 번씩 중간중간 리뷰를 해두시기를 음, 권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바이엘 1권 초심자를 가르치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 내가 아는 만큼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는 만큼 말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게 아는 게 100 중에 보이고 들리는 게 똑같이 100이 출력이 된다고 하면 말을 한다는 거는 100을 말하려면 사실 1000 이상 알아야 되는 느낌 공감하시나요? 저는 늘 그런 거를 이제 또 말을 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느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자 할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고, 그 어휘의 선택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말의 속도,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의 어떤 그 한계를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히 그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덱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 말을 해서 전달한 내용을 따져봤을 때 10 정도는 전달이 됐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어, 대부분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나온 저의 개인의 경험일 수 있겠지만, 음,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소에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를 해둬야,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대에게, 어, 새로운 내용일지라도, 빨리 입력, 적절하게 출력,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조금이나마 갖출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엘 1권 가르치는데, 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음, 아니요,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데, 조금 더 잘 멋있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생이 조금 더 오래, 부드럽게 자기의 그 배움의 과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음,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을 아는 만큼 10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을 많이 늘려놓으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요건 이제 드디어 스타인웨이가 나오죠. 브로드우드, 춤페, 이게 초기 피아노 모델들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스퀘어 피아노라는 형식으로 딱 봐도 이제 가정용 콘솔 피아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피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 액션 장치가 피아노 액션, 을 따르고 있겠죠. 근데 이제 형태가 네모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피아노 관리하시거나, 뭐, 이제, 그 본인의 스튜디오를, 교습 현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눈으로 샥 한번 보시면 편한 내용들.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도표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베이비형 150이 기준이죠. 보급형. 세미 콘서트 피아노가 되려면 일단은 2m, 어, 길이가 최소 2m가 되어야 되는 거고, 270cm 이상, 2m 2.7m, 이상일 경우에 이제 콘서트 브랜드라고 보통 이제 리사이틀이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이라든지 이런 콘서트. 그다음에 콘서트 홀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제 그랜드 피아노의 사이즈를 다르게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업라이트 피아노 크기 기준 요렇게 숫자로 크기를 표현한다는 점.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업라이트 열어보시거나 뭐 라벨이라든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사이즈, 대충 가늠하실 수 있겠죠?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으로 가서 피아노 와이어라고 하는 이제 피아노 선은 고탄소 강선이고 그렇게 탄소 성분이 많은 강선으로 만드는 이유는 탄력과 진동 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길고 굵은 저음현, 구리를 감은 동선이라고 하죠, 보통. 그다음 짧고 가는 고음현. 고음현은 이제 강철선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이 짧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현이 길어지고 두꺼워지고를 피아노 소개할 때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개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눈으로 봤을 때도 왼쪽이 훨씬 더 길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곡선이 내려오면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소리의 높낮이를 교육을 시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소리 얘기할 때 다시 할게요. 그래서 모양으로 알려주실 수 있고, 튜닝핀과 튜닝핀은 그 조율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멍난 그 어떤 드라이버 장치 같은 거를 튜닝핀에 꽂아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현의 그 장력을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튜닝핀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름이 히치핀이라고 한대요. 현을 양쪽 끝에서 고정하는 것이고, 길이와 장력을 고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 다음, 건반, 타연장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액션이라고 말하는 그 장치인 거죠.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서 액션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음역 간 터치, 타건 깊이 컨트롤. 음역 간의 터치, 저음역과 고음역, 간의 터치를 조절시키는 그런 시범도 선생님들께서 보이시면서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게, 그 저음하고 고음하고 같이 동시에 눌러서 소리가 점차 감쇄하는, 그 타이밍 같은 것을 직접 학생에게 모델링을 시켜주시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왜 이런 작업들이 결국엔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양쪽 저음역과 고음역의 소리의 지속 시간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 모델링을 시켜주시면 그게 나중에 음, 우리가 주로 오른손 높은 음역대에서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왼손으로는 반주를 많이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리의 밸런스를 잡아가게 되는데 그런 개념들을 아주 처음부터, 물론 처음에는 단순히, 여기는 저음이고, 줄이 저렇게 두껍고, 길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눌러도, 진동이 음, 오랫동안 깊은 소리를 울려주는 길고 두꺼운 선이야. 왼쪽에 있어. 왼손으로는 이런 줄들을 치는 거야. 오른손으로는 얇고 가늘고 높은 소리를 내는 이 짧은 가느다란 선들을
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놨다가 어, 다 뭐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1년 전에 잠깐 스치듯이 봤던 것을 2년 후, 3년 후가 돼서 이제 비로소 자, 왼손은 반주 역할이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연주해도 충분한 울림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는 오른손의 멜로디이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에서 연주하는 현들은 어, 예전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리콜을 시키고 계속 연결시키고 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어도 새롭게 제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처음부터 소개를 한다고 해도 뭐 문제는 없죠. 하지만 어, 나중에 정말 피아니스 그 어떤 작품을 다룰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초기에 한번 모델링을 시켜주고 보여주고 했던 것들. 이 연결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지속이 강할 거고요. 그리고 이 2, 3년 후에 작품을 다루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어, 이 기초 과정을, 지난한 기초 과정을 견뎌내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한 약간의 존중이랄까요? 예의랄까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 학생이 뭐, 나비야, 나비야를 치고 있지만, 어, 그러나, 어쨌든,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간에 이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는 피아노라는 악기인 거고, 이 친구는 어쨌든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간에 연주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주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어, 아주 그 필요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그러나 쉽게 너무 심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최대한 그 정보 제공을 하면서 그것을 그 정보 제공의 내용을 점차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련된 언어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덧붙여 가면서 그걸 같이 키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제가 학생을 대했을 때, 이 학생이, 아유, 뭐 그냥 쉬운 거 뭐 대충 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이미 반 정도, 반 이상 완성된 어떠한, 악기를, 이 피아노라는 귀중하고 멋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작은 피아니스트로서, 어, 그 존중하는 느낌, 그리고, 어, 그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어, 그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점에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학생이 이제 정말 스치듯이 질문하는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 아까 잠깐 그 예시를 들었던 그 피아노 고장 난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저는 주절주절 막 학생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이해를 구하려고 해요. 뭐냐면 맞아. 이거는 건반을 오래 치다 보면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이런 고장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는 아주 섬세한 악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부로 고칠 수는 없고 조율사 아저씨가 오셔야 되는데, 조율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고쳐주셔야 돼. 근데 아마도 지금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피아노 안에 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끊어진 건 아니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은 뭔가 문제가 복잡하구나, 일단. 그죠? 뭔가 그냥 고장이 났다는 게 그냥 부러지거나 그냥 뭐가 된 게 아니라, 저 안에 뭔가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아무튼 근데 선생님도 지금은 당장은 해결할 수 없고, 이게 해결하는 것도 어쨌든 복잡하고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음. 하지만 절대로, 알았어. 그냥 다른 데서 치자. 어, 그것과는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해머, 나무의 양털을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현을 때리게 되는데, 해머를 조작해 주시면서, 학생이 이걸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탈착 움직임, 해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연타를 했을 때, 특히나 느낌,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이런 거, 그 그랜드 피아노든 업라이트는 이제 그 위에 뚜껑 여시면, 어, 어쨌든 약간 엿볼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시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고요. 악기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져요. 어, 그, 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그리고 본인이, 연주자로서, 뭔가 피아노를 만나는 사람으로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음, 그것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오고, 교수자에 대한 훨씬 존중하는 태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댐퍼, 즉시, 디터치, 즉시, 뮤트. 손을 떼는 순간 댐퍼가 내려가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거를 미리 소개를 시켜두시면 나중에 댐퍼 페달, 작동하는 거 알려주실 때 또 쌓이게 되겠죠. 음. 그래서 터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페달링과 함께, 댐퍼 페달 움직임과 함께 관찰하도록 해주시고, 댐퍼 페달 보여주실 때는 그 소리, 그 리드 팔로우 식으로 선생님이 눌렀을 때 아이가 직접 페달링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학생이 누르고 있을 때 선생님이 페달링 하는 거를 먼저 모델링 하시는 게 좋겠죠. 항상 먼저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모델링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이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소프트 페달, 머플러 페달, 댐퍼 페달 순서대로 이제 업라이트 페달의 순서죠. 소프트 페달이라는 거는 그 거리 가깝게, 해머의 거리가 현에 가깝게 닿을 수 있게 해가지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그 거리가 그 가까워지니까 그 중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해머가 현으로 떨어지는 음, 그 중력이, 힘이 더 빨리 현을 만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여기서 떨어졌을 때 더 무겁게 떨어지겠죠. 여기 가까이서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떨어지는 거고. 어, 그리고 머플러는 진짜 실제로 머플러가 달려있죠, 거기. 그 야근 페달에. 그래서 그 머플러가 해머랑 현 사이로 이렇게 딱 가로막히면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작게 야금이 되는
그다음에 댐퍼 기능은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어놓은 친구들이 그랜드 피아노의 페달 순서대로 시프트 페달, 시프트라는 거는 건반 전체가 움직이죠. 음악 보다를 밟으면. 그래서 어, 그 건반에 연결된 액션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액션이 움직이면서 해머가 움직이니까 이제 현을 하나만 때리게 되는 음. 그리고 소스테노토 페달, 중간 페달, 건반을 누른 상태로 소스테노토 페달 밟았을 때, 미리 눌러놓은 이 음만 지속이 된 상태로 나머지 페달링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고, 댐퍼 페달 기능은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물어보죠. 어, 그, 특히나 또 성인분들도 물어보시잖아요. 요 가운데 얘는 뭐예요? 이럴 때, 걔는 어차피 안 써요. 모르셔도 돼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선생님의 신뢰감 향상시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또 권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그랜드 피아노 액션, 현재 그랜드 피아노 액션, 이런 식으로 자세한 도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는 지금 댐퍼가 밑에 있는 모습이죠. 근데 현재는 댐퍼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탈 장치, 요거 해머 잡아주는 장치도 달라져 있고, 보드판의 연결 부분도 어, 요즘 보드판은 여기에 액션 끝까지 다 한 번에 한 몸에 연결된 이런 모습. 중기 업라이트 피아노, 현재 업라이트 피아노. 아까 그랜드 피아노의 현이 위쪽에 이렇게 보드판과 수평적으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수직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들 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요즘에는 특히나 또 유튜브 영상들 중에 피아노 연주자들, 영상 보면 업라이트 피아노 안쪽에 다 이 액션들과 현들이 다 보이게 열어놓고 연주하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시긴 힘들겠지만,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조율사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 도중에 오셨을 때 피아노를 여는 그 놀라운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런 어떠한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알아가고 실제로 본인이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특히나 어린 초심자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 기회를 가능한 마련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악기를 소중하게 대하고 본인이 이 악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사실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음, 그 악기 소개 파트가 아주 교재에서는 세네 페이지 정도, 길어봤자 세네 페이지, 짧으면 두 페이지 정도로 짧게 지나가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수업을 해나가실 때, 틈틈이 또는 이제 가능하면 첫 시간에 조금 더 집중된 시간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악기에 대해서 최대한 친숙하면서도 경외감을, 신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항상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내부 구조라던가, 피아노의 종류라던가 이런 부분들, 명칭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유. 음, 제대로 된 악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을 해 나가면서도 틈틈이 악기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제대로 된 대화, 어,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리와 주법의 특성,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나와 있고요. 뭐 다른 책, 음향학 책이라든지 그런 자료에서도 많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그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피아노는 기음, 기본 음이 되는 그 주파수가 있잖아요. A4가, 저기 뭐야, 뭐죠? 440Hz. 그래서 기음 플러스 배음, 음, 으로 복합음. 그래서 피아노의 악기 소리는 복합음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배음이라는 거는 기본음을 제외한 부분음의 집합이라는 개념이고, 어떠한 피아노의 이제 악기적인 특성상, 왜냐하면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선이 두 개 또는 세 개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같은 길이의 선이 동시에 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음일 수가 없죠. 하나의 소리만, 소리급세 띵 했을 때, 아주 순수한 그 사인 곡선만 생기는 그런 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배음이 생기는 배음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배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복합음이라는 점.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개성적인 음색의 차이, 이런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악기마다 소리가 달라지고 연주자마다 소리가 달라지고 이런 매력적인 악기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죠, 학생들이. 악기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 똑같은 업라이트인데, 얘는 뭐, 의자 높낮이도 다를 수 있고, 예민한 친구들은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맞아. 악기는, 피아노는 다 손으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소리도 다 다르다. 왜냐하면, 어, 세 개 줄, 두 개 줄, 요거를 해머가 직접 울려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세 개 줄이 같이 어울려서 내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울림,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의 크기로 어떤 손 모양으로 어떻게 터치하는지에 따라서 다 울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 그런 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악음, 이건 음악할 때 악자죠. 그다음에 비악음, 악음이 아닌 소리로 정의되는 소리들. 악음은 이제 높낮이, 어, 측정이 가능하고 샘열이 음색, 음질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악기의 소리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되겠고요. 비악음은 순간적으로 나는 소리.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높낮이 측정이 불분명해서 주파수도 잡히지 않는 상황. 그래서 악음이 되려면 우리 이제 악음을 알면 되잖아요. 악음의 네 가지 요소, 높낮이, 피치라고 하죠. 샘열임 강도겠죠. 이거는 인텐시티니까 강하고 또는 열이고 보통 우리가 샘열임이라고 표현하는 포르테에서 피아노 그런 그 범위로 표현되는 그 샘열림의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길이, 발생, 지속, 감쇄로 이어지는 거죠. 터치를 하는 순간 소리가 땅 하면서 해머가 현을 치면서 소리가 발생이 되고 지속이 되다가 디태치 순간 애도 사실은 아직 울림이 조금 있긴 하죠. 그 댐퍼가 이렇게 그래서 지속하고 있다가 댐퍼가 딱 내려오는 순간 바로 뮤트가 되고 되거나 아니면은 지속을 하고 계속 댐퍼가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도 어쨌든 지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쇄 어, 의 그 부분으로 감쇄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길이 사실은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도 터치를 유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음, 페달을 페달링을 했기 때문에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터치를 떼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주 주법상.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이제 조금 섬세한 페달링이 필요한 작품을 다루는 어떤,
일정 특정 레벨 이상의 학생들과 할 이야기겠지만 그 순간에 소리도 잘 들으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용어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음색, 음파형의 모양으로 구분되는 음색이라는 거. 이렇게 날카로운 애들일수록 이제 소리가 높은 거고, 요렇게 둥글게 파형이 나올수록 부드럽고 조금 저음역에 가까운 그런 소리들이겠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의 특징과 차이에도 여기 용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떤 점이 실제로 액션에서의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페달이 어떻게 다른지, 음향 구조, 의 차이를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향판 이거 중요하죠? 그 너무 건조한 곳에 피아노가 오래 있을 경우에는 향판에 갈라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림이 고르지 못하게 되거나 피아노의 퀄리티 자체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순간일 텐데 그래서 습기 조절, 온도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보통 상가 건물 이제 뭐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가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의 어떤 온습도 관리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선생님들께서 또 그, 그 현실적인 면에서 거래를 하실 때도 악기 자체를 거래하실 때도 그렇지만 그 장소 자체를 컨택하셔서 거래를 하실 때도 이런 향판 상태 같은 거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겠죠. 다음, 전자악기, 건반악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반이라는 형태, 건반에 연결된 액션이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아주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건반악기라는 것을 그 건반악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현악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현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또 타악기적인 굉장히 복합적인 악기가 되는 건데,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적인 측면이 강한 거고, 그래서 타악기의 건반이 연결된 악기, 첼레스타, 많이들 좋아하시는 악기죠. 챈발로, 피아노,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요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피아노라는 그 악기의 음색적인 특징에 타악기적인 특성, 현악기를 울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생 지속 감소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현악기적인 특성이 또 있는 것이고, 어, 그렇죠. 건반으로 어쨌든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반 악기적인 특성,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아주 대단한 악기란 점. 흔하게 어디서나 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만만한 악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첫 시간부터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개념적 의미, 플러스 내용들 또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악음이라고 했을 때 그 음, 그 음은 결국에는 리듬, 멜로디, 화성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이상적인 어, 요거는 이제 특히나 조율사 선생님들께서 조율을 하실 때, 요런 느낌을 주는 음들을 이상적인 음으로 생각하고 조율을 하신다고 해요. 밝은 톤, 빛나는 톤, 깨끗하고 순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톤,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톤, 생동감이 있는 소리, 울림이 있고 풍부한 소리, 간결하게 딱 타건을 했을 때 뭔가 맺혀지는 집중된 그런 소리면서도, 어, 피아노의 어떤 형태나 또 모양, 제작사에 따라서는 개성 있는
또 느낌을 주는 소리, 그런 것들을 아마 전문가 분들께서는 변별을 하시면서 조율을 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주자 내지는 교수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연주를 했을 때 제대로 조율된 피아노라면 우리가 연주를 할 때 밝으면서 깨끗 순수 세련되면서 매력적이고 울림이 풍부하면서도 간결 집중된 깔끔한 톤이면서도 개성을 담은 그런 소리가 나도록 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리듬 멜로디 화성의 어떤 조직적인 개념의 의미. 또 화성은 음악 사조 구분의 척도가 된다. 음색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음, 불협의 세계가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다음에 불협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도 조금 더 멜로디와 리듬성, 멜로디의 라인성을 강조하는 그 성부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아주 반응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신비로운 화성을 구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멜로디라는 요소는 미적이며 시간적인 배열, 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인지가 가능한 조직의 요소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음정은 두음 사이 거리 관계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줄칸 개념하고 악보 읽을 때 더 중요하게 다룰 텐데 음정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죠. 특히나 피아노는 마지막에 풀코드 연주까지 나오는 악보를 다루기 때문에 음정으로 라인으로 보게끔 하는 훈련 반드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소개를 시켜주셔야 학생들이 일단은 개 이름으로 높낮이로 읽고, 그러니까 절대 높이로 일단은 읽고, 그다음에 라인으로 읽고, 상행, 하행, 그다음에 음정으로 건너뛰기 얼마나 건너뛰었는지 4도인지 3도인지 5도인지 그다음에 화성을 읽을 때도 나중에 이 많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악보를 읽는 것이지 우리가 악보를 읽을 때 개 이름으로 뭐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 이름을 하나하나 따져서 악보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라인으로 성부로 그 보이싱으로 라인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음정 간격으로 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이엘 1권에서부터 보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라이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이 제시를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말씀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 그래서 7개 원음 기준으로 반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음정 간격이 바뀌고, 근데 사실은 음정 도수는 뭐 반음 포함이긴 하지만, 그 그죠. 반음 포함이니까 그냥 반음으로 해야 되겠네요. 2도, 3도, 숫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반 개수로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초심자들에게는 쉽게 구별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건반에 그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협음정, 불협음정, 요거는 네, 또 차차 배워가는 과정일 거고, 특정 배열 질서의 성격, 특정한 질서를 가지고 배열된 음들의 연속인 거죠. 근데 어떤 음들의 단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흐름의 단위를 구분 짓는 성격들로 그 종류가 생길 텐데 오음계, 장음계, 단음계, 반음계, 펜타토닉, 옥타토닉, 그다음에 모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음계들에 대해서 바이엘 단계에서는 물론 특히나 1번은 음계가 나오지 않죠. 도레미파솔에서 끝나잖아요. 라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 가르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이미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죠. 집에서나 뭐 이제 학교에서 약간 학습을 해가지고 온 경우 있고, 그리고 이론 교재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본인이 스스로 아직 진도가 그 부분은 아닌데 음계를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기심에 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더 나아가서 레부터 레까지 쳐보면서 약간 음계에 대한 탐색을 스스로 시작한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잠깐 얘기하자면 도레미파솔 그 보표에 도레미파솔이 등장할 때 아무 데서나 도레미파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요. 음, 그래서 항상 먼저 그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원래는 아무 데서나 도레미파솔 소리가 나.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도레미파솔에서 도레미파솔을 치는 게 제일 쉬운 거라서 그거 먼저 배울 거야. 요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권 마지막에서 솔라시도레를 할 때 그걸 또 한 번 해줘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이러면서 아무 데서나 도레미파솔 소리가 날 수 있어. 근데 도레미파솔에서 도레미파솔을 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먼저 그것만 배웠던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쉬운 게 바로 솔라시도레에서 치면 도레미파솔 소리가 비슷하게 나거든. 이게 두 번째로 쉬워서 솔라시도레를 이제 배우는 거야. 하면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아주 쉽게 잘해요. 저는 솔의 자리에 들어갈 때, 별 두려움이 없이 하곤 한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많이 얘기해주고 정보를 많이 주면 헷갈릴 것 같잖아요. 근데 잠깐 슥 보여주고, 어, 그 중에 필요한 거 이렇게 지어주면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많이 있다는데 그 중에,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도레미파솔은 음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테트라코드는 나온 상황이잖아요. 도레미파까지의. 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미리 소개를 하시면 일부 영특화 친구들은 처음에 잠깐 그렇게 소개해 1번에서 아직 도레미파솔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집에서 해봤어요 라면서 도샵, 레샵, 미샵, 파샵, 솔샵을 쳐와요. 음, 브라보 순간들이 있죠. 아주 가끔.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한 선생님의 계획이 약간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전달될 수 있는 한, 가능성이 있는 한 최대한 커다란 서랍장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오늘의 핵심 내용 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경험에서의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악기 소개의 목적, 초심자를 위한 악기 소개의 목적, 호기심 유발, 친숙한 도구, 소리와 주법을 탐색하며 점점 음악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음, 반대로 상징을 악보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을 어, 인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느껴보고 터치해보고 들어보고 느낌을 말해보고 반영을 받아보는 여러 감각을 동원한 운동 반응과 함께 하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기술을 훈련해 가며 본인의 의도, 작곡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요 방향으로 음, 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점차 올라갑니다. 초심자를 위한 악기 소개의 교수자를 위한 진정한 목적.
가르침을 당하는 자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가르침을 당하는 자를 실제 가르치는 저를 위한 목적도 있어야 맞잖아요? 한 명만 좋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음, 다양한 재료에 대한 소개. 피아노는 양털부터 시작해서 나무, 강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악기야 가죽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금속도 들어가고, 거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낼 수 있고, 다양한 터치로 많은 소리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느낌들이 날 수 있는 악기예요. 미리 설명을 해놓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음, 넓은 음역, 음, 음역에 대한 설명, 나중에 계속 부표 개념에서도 아래, 위, 줄칸, 왼쪽, 오른쪽 연결시켜야 되죠. 어, 그래서 음량에 대한 탐구, 보통 요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위쪽에서 그 높은 음역대에서는 작은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고 어린 친구들의 경우 낮은 음역대를 쳐주면 소리가 크다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한번 그 짧게 간단하게 높은 음역대에서도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작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낮은 음역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작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보여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앞으로의 설명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극화라는 거는 이제 드라마 이게 지금 그림에 깔끔하게 들어가려니까 두 글자씩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극화라는 거는 이제 드라마 를 그 역할극으로 어 재미있게 악보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소리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약간 연극 스토리를 만드는 것처럼 초심자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실 수가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음역이라는 게 낮은 목소리, 굵은 목소리, 두꺼운 목소리, 무거운 목소리, 심각한 목소리, 그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여린 목소리, 작, 작고 소중한 목소리, 연약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조심스러운 목소리, 신비스러운 목소리,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붙이면서 극화 작업의 베이스를 깔아두실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장치들 계속 강조드리는 특별하고 고급한 악기라는 점을 미리 강조를 막 해놓으시는 게 길게 봤을 때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네요. 제 목표가 11시에 끝내는 거였는데, 시간 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추가 활동, 연령이 더 어릴 경우에, 그리고 흥미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경우에,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피아노 숨숨집. 피아노 아래 숨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더 작은 친구들은 의자 안에 숨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연주를 하는 분과 숨는 분. 그래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악기의 울림과 소리를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꼭 반드시 반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게임이 끝납니다. 요거를 술래 역할을 학생만 해서는 게임이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근데 역할을 바꿔서 나중에 선생님도 하게 해줘야 돼라고 약속을 받아내신 후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끝나요. 그다음에 피아노 현 터치, 교사가 연주하고 학생이 현을 만져보는 거, 현의 울림과 진동을 촉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동선 느낌 다르고 강선 느낌 다르겠죠? 자, 음색 탐험, 교사 모델링 학생 실습,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극화, 드라마타이즈, 많은 형용사들과 역할들, 캐릭터들, 커다란 곰이 나왔다가 아주 작은 새가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음색 자체도 여러 가지 형용사나 의성 어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모습을 유도하실 수 있고, 그걸 관찰해서 또 기억하실 수 있고, 반영해 주실 수 있고, 페달링 소개, 교사 시범, 학생 실습 말씀드렸고요. 페달은 항상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왜냐하면 배울, 배우기 전까지는 누르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 여기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밟고 싶게 생겼죠. 누가 봐도 밟고 싶게 생겼고, 심지어 피아노를 잘 치는 언니 오빠들 보면 늘 페달을 누르면서 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나는 아직 아니잖아. 그냥 늘 누르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간 페달, 음, 그 뭐지, 머플러 페달 같은 경우에, 업라이트의 머플러 페달 같은 경우에 늘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연습실에 자기 혼자 있거나,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더라도 본인이 연습하는 소리를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 같은 경우에 머플러 페달 밟고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궁금하면 밟고 연습해도 돼. 근데 밟지 않았을 때의 음색과 음량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밟고 연습해도 됐지만 나중에는 떼고도 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학생이 훨씬 더 편안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 피아노 그리기 요거 많이 나와 있죠? 아예 요즘 색칠 공부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밑그림 색칠 또는 나만의 피아노 스케치와 채색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싶은 피아노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하면서 직접 그릴 수 있도록 음, 재밌는 모양들 많이 나오죠. 막 보라색 피아노, 무지개색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건반 색깔이 또막 건반 모양 같은 거,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건반의 그 패턴에 대해서 또 더 심화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피아노 이름 붙이기,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원내에 여러 종류의 피아노가 있다면,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뭐 모양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피아노의 겉모양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친구가 직접 여기 있는 피아노들에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 요런 활동들을 하시면 어, 그 악기에 대한 느낌과 친밀감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 교육기관에 있는 그 상황을 훨씬 더 친구들이 점진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수업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해서 이런 활동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내 친구 피아노를 소개합니다. 악기 및 연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효과, 편안한 정서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뭣도 싫어, 다 하기 싫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피아노 숨숲집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카밍하는 음악을 연주를 해주시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편안한 자세로 피아노에 조금 몸을 가까이 해서 소리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는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도 할 수 있어.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반복하면서 학생의 반응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음,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김새 각 부분의 모양, 움직임 등을 학생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 반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표현한 내용을 교수자는 적극 반영하고 지지하는, 네, 그 느낌이 악기 및 연주에 대한 앞으로를 위한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피아노라는 친구는 특히나 또 음악이라는 친구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친구가 되는 방향성이 좋죠. 알면 알수록 정말 힘들고 지겨운 게 아니라 그래서 초심자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아마추어 연주자로서 선생님들께서 대우해 주시면 좋겠고, 완성품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시면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스포를 해가면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많이 설명을 하는 거지, 교수자가 많이 제공을 하세요라는 거지, 그거를 학생한테 다 이해시키세요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이렇게 사실 많아. 근데 오늘은 여기에만 일단 집중을 해보자. 오, 너무 잘했어. 다음 시간에 요걸 기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거 조금 더 할 거야. 오늘 너무 잘한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요렇게 하면서 점점 채워나가시는 거죠. 처음에 많은 걸 얘기하는 이유는 학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음, 어느 정도구나라고 알려줬을 때, 어, 조금 발을 담궈볼까라고 안심하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눌러보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보를 주시는 양이나 한계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음, 내가 이야기한 내용 학생이 절대 다 알 수 없고요.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오히려 매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빨간색, 파란색 점을 찍어보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하나씩. 어, 자, 악기를 마구 때리거나 함부로 다루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어, 첫 시간에 진지한 악기 소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 말씀드렸고요. 고급 고가의 수제 장치라는 점과 중요합니다. 파손 시 변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특히나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 변상은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님께서, 보호자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경영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시간에 진지한 악기 소개 필요하다. 디지털 피아노, 저는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그 악기에 낙서를 해놓는 경우 아주 가끔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 카톡으로 다 보냈고요. 절대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디지털 피아노에서 음색 탐색은 언제까지 허용될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 전후 루틴으로 이게 흥미를 느끼는 친구일 경우, 이것이 약간 그 수업을 시작하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친구가 활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량 조절이 필요하죠. 디지털 피아노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천둥 번개 소리 뭐 그다음에 뭐가 있죠? 물음소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피아노들 있잖아요. 디지털 피아노들 중에서. 그래서 음량 조절,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상황에서는 음량 조절할 수 있도록 에티켓 교육하면서 또 음악 감상에서 에티켓, 연주에서 에티켓 더불어서 조금 맛보여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루틴으로 활용하실 때는 시간을 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습곡의 뭐 개수를 어, 곡수를 정해주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 연습으로 들어갔을 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음량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한 후에 서로 약속하고 허용을 하시고 언제까지 저 친구 저 한 달 됐는데
다음 달에도 저러려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소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디지털 피아노 켜지 않고 어느 순간 연습실로 들어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허용해 주시기로 했으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즐긴 후에 소거가 되니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눈치 주지 마시고 루틴으로 허용해 주시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신경 쓰는 것 같거나 선생님이 어떠한 부정적인 내지는 그런 강화가 오히려 첨가가 될 경우에는 소거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잘 지키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소거가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주시면 된다.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떠한 다른, 이런, 뭐, 탐색이나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조금, 음, 그 수업 시간 내에 생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 문제성 행동, 들도 대부분은, 약속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허용해 주시면, 자발적으로 소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서 한번 또 겸사겸사 말씀드리고요. 진짜 정리, 시간 가지기, 소개의 시간. 그 다음, 선생님들 스스로가 틈틈이 리뷰, 피아노 조율 관련 자료, 교재 비치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조율 의뢰 시, 조율 결과 확인 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피아노의 갑작스러운 고장 상태,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가라앉히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니까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긍정적인 태도 형성, 참고 문헌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연주 자세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미지나 그 실사로, 내지는 일러스트, 그림으로 제시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연주 자세. 음, 또 일단은 그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한 5가지 정도로 뭐 등을 펴고 허리를 그죠? 허리를 세우고 등을 펴고 어깨는 내리고 팔꿈치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 팔 이직선으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는 보조 의자를 기타 등등 내용들 쫙 나와 있잖아요. 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주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4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